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어떤 명칭, 특히 뭐 클럭 발진기라든가 또는 내부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는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교재, 이 주교재가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게 1979년도에 8086/88이 나와가지고 이게 쭉 186, 286, 386 이렇게 이어져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686 이상까지 되고 이 64비트가 기본적으로 풀 아키텍처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좀 두껍게는 보여도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라든가 구조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즉 명령을 이렇게 열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 따라서 이 CPU하고 외부 디바이스 간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잘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걸 인터페이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런 걸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이제 8086 계열의 CPU가 여기 하나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이 CPU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꼭 패킹되어 있는 통조림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캔 타입의 패키지라고 그래요. 요게 보니까 16MHz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럭 제너레이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이라는 걸 써가지고 클럭 발진기를 만드는데 이 클럭 발진기 자체가 결국은 거기에 정포회로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3단자 즉 3개의 단자로만 돼 있어요. 5V 전원만 공급해주면 그 다음에 출력을 항상 발진기가 만들어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메모리 같은 것도 있고 주변 장치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원보드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브레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1판, 2판에서 8차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2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라든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의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명령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PPT 자료, 강의용 자료예요. 이거는 이 PPT 자료를 천천히 할 테니까 요거를 세워놓고 잘 읽어보도록 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제 인텔 8086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명령을 주르륵 열거를 해놓으면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그 내부의 어떤 구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내부의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면 프로그램을 즉 CPU 내부에 어떤 메모리라든가 어떤 ALU라든가 이런 것을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알고 있는 것을 불러다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CPU 내부에 철수가 살고 순위가 살고 있는 걸 알아야 순위방에 가가지고 철수한테 밥 먹으라고 시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멀티플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CPU 하나 속에 여러 개의 CPU 구조를 갖는 것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 즉 인스트럭션들이 동일하게 돌거나 아니면 별도로 돌아가지고 합쳐지거나 이런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스마트폰에도 25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지만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또 별도의
CPU들이 들어가는 걸 코어라 그래요. 이런 코어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개의 코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패러렐 프로세싱이 용이해지겠죠. 자, 일반적으로 8086은 1979년도에 이제 시판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쭉 과정을 거쳐서 이제 코어 2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CPU 내부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인스트럭션이 어디에 배치가 되고 데이터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8086에서 코어 2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그 프로그램 비집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가로채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레지스트라든가 내부의 어떤 명령들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가 예를 들어 히든 처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에 프로그램을 짤 때 그것을 응용을 할 수가 없다, 가로채기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히든 처리, 이것을 프로그램 인비지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돼 있다. 그래서 80286부터는, 그러니까 80286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80년 중반 정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이 이상에서부터는 어떤 프로그램 인비지블 레지스터가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쉽게 현재 프로그램이 어디서 돌아가고 있다,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다, 이런 것을 쉽게 판독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386에서부터 코어 2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는 803부터는 32비트 풀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명령도 32비트로 할 수가 있고, 메모리 애드레싱도 32비트로 할 수가 있고, 내부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저장 CPU 내부에 저장 공간을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도 있고 심플한 오퍼레이션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립플롭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도 32비트 사이즈로 풀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86은 386 이상, 486, 586부터는 32비트 아키텍처고, 686, 586부터는 586, 686 이상에서는 64비트 아키텍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북이라든가 IBM PC 데스크탑은 64비트 풀 아키텍처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지 그러느냐? 그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79년도에 이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조그만 CPU 칩, 마이크로 인터그레이티드 칩에 만들었지만은 이 칩이 결국은 미니 컴퓨터의 아키텍처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로 놀라울 정도였어요. 79년도, 80년도에는. 그게 이제 80년 중반에 286까지 갔다가 이게 또 이 후반에 80386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386이 80년 후반에 나오면서 8086에서 돌아갔던 명령 있잖아요. 이때는 16비트 아키텍처였으니까 이 명령이 32비트 아키텍처에서도 그대로 쓴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fully abort compatible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옛날의 명령들을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옛날의 명령도 그대로 들어가고 새로운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CPU를 여러 개의 코어로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8086으로 실행되는지 286으로 되는지 386으로 되는지 이것을 여러 개의 코어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결국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8빗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만들었던 것, 즉 데이터 버스가 8비트 폭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이런 컴파터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16비트부터는 32비트, 64비트 뭐 이렇게 되더라도 호환성이 컴파터빌리티가 컴파터블하다는 거, 호환적이다는 건데, 이게 초기 버전이 20년 전에 것도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걸 누가 써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8086 CPU 가지고 구현할 그런 일이 있고 80, 586, 686 갖고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PU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 데스크톱이나 이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키보드가 있잖아요. 이런 키보드가 있다면 키보드에 구동을 하거나 이렇게 쓰는 거는 8086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CPU가. 그래서 CPU 단독으로 썼을 때 이 아키텍처가 구조가 아주 심플해지면은 그만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실용성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었다 그러면 지금 16비트 또는 32비트의 구조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8086부터 쭉 발전이 되면서 호환성이 유지가 되면은, 와, 기능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옛날 것도 그대로 쓰고 새로운 기능도 첨가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한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호환성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림 2-1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CPU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메모리 기능에 또 심플 오퍼레이션 인스트럭션이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내부의 집 구조가 되는 거죠. CPU 내부의 구조가, 이것을 우리는 이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 프로그래밍 모델 오브 8086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영으로 쳐져 있는 게 처음에 79년도 처음으로 나왔을 때 8086 16비트 아키텍처로 이루어지다가, 그게 이제 80년 중후반부터 80386이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80386부터는 여기 32비트 아키텍처로 익스텐션이 됐어요. 그래서 익스텐션 됐다는 거에서 E가 다 붙었어요. 레지스터의 명칭에 EAX, EBX, ECX, EDX 뭐 이렇게. 또 여기에 뭐 애드레스 레지스터에도 예를 들어서 SP, BP, 뭐 SI, D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2비트까지 쓰는 게 80386이에요. 근데 요것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86부터는 64비트 아키텍처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자, 64비트가 되면은 요 길이가 레지스터, 메모리, CPU 내부에 있는 기억 장소,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지스터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하이스피드 주변 메모리, 그러니까 CPU 내부에 있지는 않지만 CPU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캐스 메모리라고 그래요. 캐스 메모리라고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 메모리 용량이 뭐 8기가바이트가 되면, 그러면 그런 대로 쓸만한데 4기가바이트 정도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로딩할 때 뻑뻑뻑뻑 돼요. 여러 개 이렇게 틀면은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CPU에 아주 가까운 곳에 메모리가 있으면 그걸 캐스 메모리라고 그러고, CASH예요. 캐스 메모리. 그 다음에 요게 예를 들어서 CPU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 CPU 내부의 해마라고 하면은
그 해마 머리 속에 있는 그 내부의 메모리, 아주 중요한 기억 장소잖아요. 이런 메모리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레지스터들은 명칭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64비트 아키텍처로 연장이 된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그걸 하면은 복잡해가지고 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8086 16비트 아키텍처부터 먼저 스타디를 하고 거기서 32비트로 연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32비트라면 앞에 2를 붙이면 되고 64비트라면 앞에 R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64비트 아키텍처가 되면은 그때 사이즈도 늘어나지만은 동시에 또 늘어나는 것이 여기에 별도의 메모리가 또 수용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별도의 메모리가 R8에서부터 R15까지 해서 64비트 아키텍처에 그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레지스터가 8개가 더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것들이 이 레지스터들의 역할 기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제 머리 위에 이 보이는 여기에 리포트 제목이 나와 있죠. 그 8086 계열의 이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8086 계열의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한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까지 레포트를 webhard.co.kr 거기다 똑같이 올려주면 되는데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쪽짜리 A4 용지에 맨 첫 번째 줄에는 그 성명, 학번, 그 다음에 이 레포트 제목 그래가지고 2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PDF로 뭐 예를 들어서 글씨를 써가지고 하든지 뭐 타이핑을 해서 하든지 그림을 갖다 붙이든지 해가지고 2쪽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항상 레포트는 다음 시간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레포트를 낸 것이 8086 계열, 요 8086 계열의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제 저 머리 위에 있는 그 제목으로 레포트를 제출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보면은 이제 문자 응답을 하나 주는데 출석이에요. 거기서 이름하고 그 다음에 학번,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이라는 마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 번호인데요. 이 파일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보여지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다 그러면 시청 번호는 6번으로 해서 보내주면 되겠어요. 시청 번호는 6번으로.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튜브에 여러분들 클릭한 시청 번호 있죠. 그것을 달아서 주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설명할 내용이 여러분들이 레포트에 내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서 레포트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8086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써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또리네 집, 인순의 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이라든가 이런 번지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8086 계열이고 요 음용으로 된 건 뭐라 그랬죠? 86 계열, 즉 초기 버전에서 16비트 아키텍처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요거 위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80386에서는 이거를 32비트로 연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 80586부터는 64비트로 연장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비트로 연장이 되면 원래 이름에 앞에 익스텐디드 됐다 그래서 E를 붙이면 돼요. 이게 AX 레지스터인데 이게 EAX 레지스터다. 또 64비트로 되면은 앞에 R을 붙여요. 그러니까 리얼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AX, RAX 이렇게 붙이면 돼요. 여기 BX면은 RBX예요. 근데 8086 계열 이 내부에 레지스터 명칭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A, B, C, D로 되어 있어요. 그 알파벳 순서니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그 명칭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쭉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요 설명할 때 요걸 한 개 한 개씩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요런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칭을 요 명칭에 따라서 무슨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설명을 하기 전에 요 명칭을 먼저 잠깐 보면 AX 레지스터는 16비트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초기에는 16비트 CPU였으니까, 즉 데이터 버스 폭이 16비트였으니까요. 근데 그 16비트는 그 8비트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메모리 공간이 한 번지가 8비트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메모리, 주변 장치의 메모리는 8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16비트를 동시에 넣으려 그러면 8비트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8비트로 나눴는데 16비트 아키텍처니까 요거를 낮은 쪽 8비트, 높은 쪽 8비트를 해가지고 AL, 즉 AX 레지스터의 로우 부분과 다음에 AX 레지스터의 하이어 바이트 부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AX 레지스터는 AL과 AH로, BX 레지스터는 BL과 BH로, CX 레지스터는 CL과 CH로 각각 이렇게 8비트 단위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또 32비트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16비트는 그냥 AX, BX, CX 이렇게 불러오면 되고 32비트로 하려면 EAX, EBX 요걸 64비트로 하려고 그러면 RAX, RBX, RCX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 4개 A, B, C, D라고 되어 있는 16비트의 구조 AX, BX, CX, DX하고 또 애드레스를 주로 다룰 수 있는 레지스터들이 여기에 보니까 4개가 주어져 있어요. 애드레스가. 그래서 이것도 16비트 길인데 요 애드레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주어지기를 BP 베이스 포인트다. 끝에 P로 끝나면은 포인트로 끝나면 이거는 애드레스를 저장하는 용도다. 물론 일반 데이터를 저장해도 돼요.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베이스 포인트다 그래가지고 애드레스의 기본 베이스 값을 잡는다. 또 여기에 주어졌는 게 SIDI인데 I로 끝나면 인덱스 레지스터예요. 인덱싱하는. 이 인덱싱 할 때도 어떤 애드레스 번지를 지정할 때 써요. 이 레지스터를 일반 값을 저장해놔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그게 일반 데이터로 알고 있겠죠. 이걸 애드레스 값으로 하려 그러면 애드레스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인덱스드 레지스터. 또 여기 보니까 SP라고 돼 있죠. 스택 포인트다. 스택 포인트는 뭐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인터럽트라든가 뭐 다른 루틴을 돌릴 때 지금 실행하는 걸 어딘가 저장을 시켜놓고 처리하고 와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저장을 시켜놓는, 즉 스태킹을 쌓아놓는 것을 스택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P로 끝났으니까 그 끝부분이 P로 끝나거나 BP, SP나 또는 I로 끝나면 애드레스를 주로 간장하는 것이다. 또 애드레스를 잡고 있는 것이 여기 보니까 IP가 있어요. IP, 인스트럭션 포인트다. 이 인스트럭션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데 CPU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6비트 길이로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잡는 걸 우리는 프로그램 카운터 또는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32비트가 애드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IP가 익스텐션 돼서 EIP라고 그래요. 64비트 길이로 번지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RIP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요거 외에도 플래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래그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ALU라든가 이렇게 연산을 처리하고 나면 그 결과 값이 이 제로다 그러면 뭐 제로 플래그 1로 된다든가 요 내부에 있어요. S라 그러면 사인 1로 세트가 되면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A
플래그이다 그러면 A 플래그, 그러면 A는 4비트 단위로 처리했는데 거기에서 자료 올림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A 플래그 1로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떤 컨트롤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다. 그게 플래그예요. 원래 플래그는 깃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선 시대에서는 외부에서 적이 침투하면은 봉합부를 탁 분져놨잖아요. 그래서 꿀떡을 여러 개 해가지고 첫 번째하고 끝 번째 게 있으면 지금 현재 홍수가 났다든가 뭐 이렇게 각각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로 달려가지 않고 불빛에 의해 가지고 벌써 광통신을 그때부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CPU가 16비트 데이터 버스 폭일지라도 애드레스 버스 폭은 최소한 20비트가 넘었어요. 20비트면 1메가계의 번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20비트잖아요. 애드레스 버스가 20비트다 그러면은 2의 10성, 2의 10성 해가지고 한 자리가 이진수 한 자리니까 20가닥으로 애드레스 버스가 돼 있다 그러면 2의 10성, 2의 10성 해가지고 2의 10성이 1000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1024인데 1000이에요. 그러니까 KK 하면은 KK 1000 하면 메가가 되죠. 그래서 1메가 바이트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를 갖는다. 1메가 애드레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20비트가 필요하잖아요. 애드레스 버스가. 근데 요게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16비트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작용할 때 여기 세그먼트 레지스터라 그래가지고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하고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베이스 포인트나 스택 포인트가 적용이 되면 여기에 세그먼트는 예를 들어서 스택 세그먼트가 기본으로 잡혀요. 물론 그거를 오버라이드, 즉 무시하고 다른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베이스 포인트나 스택 포인트 애드레스로 레지스터를 쓰면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쓰느냐, 예를 들어서 스택 세그먼트가 써요. 여기에 코드 세그먼트가 애드레스, 즉 프로그램 카운트로 쓰면은 코드 세그먼트,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되어 있나요? 코드 세그먼트라고 있죠. CS. 요게 같이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요 애드레스를 쓰면 요것과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데스티네이션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 DS,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하고 엑스트라 세그먼트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게 애드레스가 SI나 DI, SI 소스 인덱스나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이것이 같이 쓰이면 여기 같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소스 인덱스가 쓰이면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데스티네이션 아니고 데이터 세그먼트로 같이 결합을 하고, 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결합되면은 엑스트라 여기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 있잖아요. 데스티네이션 여기 보니까 베이스 포인트하고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16비트 레지스터가 사용되면 그러면은 이것은 엑스트라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한다. 이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집 누구 친구네 집 식구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뭐가 쓰이느냐, 16비트 애드레스가 베이스 포인트하고 다음에 스택 포인트가 쓰인다 그러면 이건 스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스택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하고, 코드 세그먼트는 인스트럭션 포인트 요거 결합해 가지고 뭐 20비트라든가 24비트라든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소스 인덱스는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는 엑스트라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심플하게 한 거고,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했지만 요게 AX가 뭐냐? 요게 AX는 기본적으로 accumulate register를 AX에 accumulate라는 A를 써가지고, accumulate는 register 중에서 ALU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건데, 소스 측에서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에도 있는, 그러니까 처리해가지고 처리할 때도 필요하고 처리한 결과를 저장하는 담아놓는데도 쓰이는 레지스트를 accumulate라고 그래요. 근데 다하고 빼고는 4개의 데이터로 쓰이는 4개의 레지스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곱하기를 한다든가 나누기를 할 때는 요 역할이 accumulate로 확실하게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역할 때문에 여기는 AX 레지스트는 16비트지만 accumulate라고 그러고, 요걸 8비트로 나눠 가지고 AH 레지스터, AL 레지스트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봐요. accumulator is used for instruction, multiplication, division, and the sum of adjustment instruction.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하게 16비트 CPU지만은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디비전 할 때는 뭐 완벽하게 이렇게 곱하기나 나누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티저나 아니면은 그냥 앱솔루트 밸류 있잖아요. 요런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AX 레지스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djustment instru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드 변환을 한다든가 할 때 이걸 우리는 adjustm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ASCII 코드로 변환한다든가, 다음에 이거 말고 BCD 코드로 변환한다든가.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연산은 헥사 코드로 써요. 16진수 있잖아요. 헥사데시말로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사람이 10진수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BCD 코드로 해야 돼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풀 ASCII 키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ASCII 코드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처리한 후에 어드저스트먼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AX 레지스터가 디폴트로 사용이 된다. 디폴트는 뭐예요? 별 언급이 없어도 그 레지스터를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AX 레지스터로 중요하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데이터 연산을 할 때 뭐 더하기나 빼기나 무브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모든 데이터 4개의 레지스터 있죠. AX, BX, CX, DX 레지스터가 모두 같이 쓰인다.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accumulator 말고 BX 레지스터는 우리는 베이스 인덱스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B. 그러면 이건 뭐냐? 아까 전에 애드레스 레지스터하고 인덱싱을 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플러스 되고 뭐 이런 값들 있죠. 이런 변수를 잡고 있는 이런 값들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BX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지만 때에 따라서는 애드레스를 번지를 지정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기본 레지스터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BX 레지스터가 쓰면은 이 데이터 세그먼트가 기본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세그먼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CX 레지스터는 뭐예요? 카운트 레지스터예요. 이 카운트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테이블 처리를 할 때 하나 옮겨놓고 번지를 증가하고 몇 개 증가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카운트용으로 쓰기 때문에 CX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32비트로 쓰면 ECX고 64비트로 쓰면 RCX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CX 레지스터, DX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스페셜하게 쓰는 경우가 아까 전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다 그랬죠. 그럴 때 AX는 디폴트로 쓰이는 기본 레지스트지만 나눗셈이나 곱셈을 할 때 높은 자리를 잡고 있는 값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나눗셈이나 곱셈은 16비트를 8비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니면 32비트를 16비트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32비트를 지정할 때는 이게 데이터 레지스 DX가 하이어 워드 16비트를 잡고 있고 낮은 쪽 16비트는 AX 레지스터가 잡아요. 나눗셈 할 때나 곱셈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페셜 퍼포스로 돌아가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RDX.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애드레스를 잡고 있는 레지스터. 뭐 꼭 애드레스로 안 써도 데이터 값을 저장시켜 놨다가 일시적으로 처리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애드레스를 처리하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16비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 포인트는 이 나중에 나오는 세그먼트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20비트 이상의 애드레스 값을 잡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20비트 이상의. 그 초기에 8086은 20비트 아키텍처예요. 그러다가 286부터는 24비트, 486부터는 뭐 40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키텍처, 저 애드레스 버스 사이즈가 늘어나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잡히는 게 베이스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는 애드레스를 기본적으로 잡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인덱스드 레지스터 DI, 데스티네이션 인덱스와 SI, 소스 인덱스가 있는데 이 두 개에 의해서 결국은 소스 쪽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긴다. 소스에서 끄집어내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소스 쪽에는 소스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고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는 데스티네이션 애드레스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빼가지고 옮기고 그럴 때마다 애드레스 값을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할 때 뭐 테이블 해서 블록 트랜스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애드레스 처리하기 용이에요. 이 페어가. 그래서 소스 인덱스 16비트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애드레스로 결합이 되는데 소스 인덱스가 연결이 되면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연결되고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결합이 될 때는 엑스트라 세그먼트하고 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외에도 64비트 아키텍처 80586부터는 그때는 별도 32비트 64비트 길이 32비트 길이 16비트 길이의 그 데이터 레지스터로 R8에서부터 R15까지 명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8086이나 80386 뭐 486 여기서는 이것을 못 써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64비트 아키텍처가 되지를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뭐 RIP, SP 뭐 이렇게 있는데 세그먼트 레지스터예요. 16비트를 쓸 때는 코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런 게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BP다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다 그러면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와 데이터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러면 엑스트라 세그먼트하고 그 다음에 BP 베이스 포인트다 베이스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다 그러면 스택 세그먼트가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FSGS는 64비트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프로텍션 모드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인비지블 세그먼트, 인비지블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코드 세그먼트는 인스트럭션 포인트라 해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나타낸다. 여기서 IP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잡고 있는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에 SP는 어디에 서브루틴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럽터가 걸려가지고 지금 실행 중인 거를 빨리 대피시켜 놓고 가야 되는데 그 대피시켜 놓는 장소를 스택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스택 포인트는 결국은 저장시켜 놨고 뭐 대피시켜 놓거나 중요한 장소를 거기다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스택을 쌓아 놓는 거하고 끄집어내는 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에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시스템이 아웃돼 버려요.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 핸들링 할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가기 전에 8개를 세이브 시켜놨다 스택에. 돌아오면 반드시 8개를 끄집어내야 문제가 없지. 안 그러면 계속 스택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자, 플래그는 뭐예요? 플래그는 어떤 ALU의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처리한 결과를 쭉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면은 낮은 쪽 이 16비트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8086까지는 한 14비트 정도, 12비트 정도만 쓰고 그 다음에 80 여기 보니까 80286부터는 16비트 아키텍처를 쓰고요. 그 다음에 80386부터는 한 18비트 정도 쓰고 80486, 586부터는 32비트의 그 익스텐디드 플래그를 다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8086 아키텍처 그거부터 먼저 쉬운 것부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낮은 쪽 그 플래그의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잠깐 보면 뭐 C는 캐리 플래그이다. 연산 처리하고 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8비트다 그러면 8비트를 넘어가 버렸다든가 16비트 연산이었다면 16비트 넘어갔다든가 이런 때는 우리는 캐리 플래그 1로 세트가 돼요. 그 다음에 페리티다 그래가지고 페리티의 오더 제너레이터예요. 즉 처리한 결과가 1의 개수가 값이 짝수계다 그러면 여기에 1로 세트를 내가지고 페리티의 오더 제너레이션이 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캐리는 그거고. 자, 여기 보니까 또 두 번 나왔네요. 이거 하나를 지워야 되네. 자, 여기 A 플래그이다 그래가지고 낮은 쪽 4비트에 1비트 자리 올림이 있었느냐, 이건 처리한 값이 제로 값이었느냐, 또 처리한 값이 마이너스였느냐, 또 이걸 1로 세트를 시켜 놓으면은 하나 명령 끝나고 나서 홀트가 돼요. 홀트 상태가 되고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스. 그러니까 한 명령씩 실행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I는 인터럽트를 받아줄 것이냐 그럴 때 인터럽트 플래그를 세트를 시켜 놓는 거. 요 디렉션 플래그는 뭐냐면은 앞에서 왜 소스 인덱스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로 두 개의 테이블에 트랜스퍼를 할 때 번지를 증가시키면서 할 것인지 감소시키면서 할 것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D가 1이면 감소시키면서 하고 0이면 증가시키면서 한다 그래요. 오버플로우는 결국은 연산, 이 사인드 인스트럭션, 어떤 값이 부호가 있을 때 부호의 어떤 값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O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이 1로 세트가 돼요. 캐리 플래그는 주어진 16비트다 그러면 16비트를 넘쳐나는 게 있으면은 또 내려오는 게 있으면은 이걸 캐리 플래그이 1로 되지만 오버플로우는 쌓인 비트 있죠. 가장 높은 자리 비트가 오버되는 경우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나머지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자, 세그먼트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런 설명이 딱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강의를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걸로 끝마치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